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래간만에 낭만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뭐 바쁜 일이 있습니까? 뭐 덕분에 이제 닥터 2명 영입하고, 네, 뭐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뭐 이제 정맥류 병원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3명인데 이제 3년 내로 이제 닥터 10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한 6개월만 일하고 뭐 제가 좀 같이 좀 놀러 다닙시다. 아, 6개월만 일하고. 아, 좋으시네. 완전히 또 놓으면 또 사람이 확 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로. 그리고 제 목표는 원래 이제 500인승 비행기하고 20만 톤 배 사가지고 인류 봉사에 기여하는 그게 제 목표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병원선이 있지만은 모두 전쟁을 위해서 군 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좀 돈 얼마 안 듭니다. 5천억이면 되거든요. 뭐 지금 요새 문재인 정부가 53조 썼습니까? 53조. 그래서 참 이게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은 부산대 의대 나왔잖아요.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산대 의대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하고는 이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래 이제 메디컬 스쿨, 로 스쿨이 이제 미국 제도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6년제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더 선진화시키자 해가지고 그게 아마 DJ 정부 때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결국 실패해가지고 이게 로스쿨하고 메디컬 스쿨이 결국은 현대판 그러니까 의전원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진 그게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음서제. 제가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부산대 의과병원은 따로 있고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은 또 별도로 있죠. 근데 수업은 같이 받죠. 수업은 같이 받죠. 그래서 이제 의학전문대학이 점점점 이제 정원이 줄고 있고요. 이제 한 몇 개 대학만 남아 있고요. 지금 결국은 다시 옛날처럼 의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원래 이 예과 2년, 본과 4년은 계속 유지되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예과 2년을 수료한 사람이 본과에 들어가고 이제 타 대학에서 4년을 졸업한 사람이 이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제 정보가 또 확실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입학 시험, 입학 전형에 그 미트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트 점수를 반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격 적성 시험 이런 거 아닙니까? SCI 그 미트 시험은 공부만 많이 하면은 성적이 올라가요. 그 서울대학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능력이 중요한 거지 뭐 공부 잘하는 외우는 게 뭐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SCI급 논문의 제1 저자로 안 그러면 진짜 완전 완벽한 저자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XCI라는 건 이제 학술, 국제 공인 받은 국제 공인 학술. 그래서 단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화학 박사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중에 50%가 면접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그러하니까 음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외고를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거, 그 확률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옛날에 보면 조경과잖아요. 뭐 환경 무슨 생태공학부가 이런데 거기도 또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갔어요. 무슨 글로벌 리더 무슨 자격이라고. 그런데 그 한국에 어쨌든 그런데 옮겼다가 점점 또 학력 세탁을 하고 나중에 학부만 남고 그냥 고대 나왔다. 그리고 또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하러 그냥 대학교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전공을 애초에 할 생각도 없이 이제 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문과인데 일로 오면서 이공계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환경공학 대학원을 가. 이건 또 좀 더 의사에 가깝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입학하자마자 걸쳐놓고 장학금만 받고 먹튀했어요.
이게 이제 이너서클들이 아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보면 서울 의대 들어간 애가 이제 어머니 자살을 하잖아요. 예. 그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안 거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대로 한 거예요. 그것도 이너서클이 아니면은 예.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너서클끼리의 인맥이 아니면은 그 당국대 교수가 어떻게 리스크를 안고 그 고등학생한테 제일 저자를 주겠습니까? 예. 보면 참 요번에 조국 교수가 뭐 교수라고 합시다. 예. 조국 교수가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안 됐으면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갔겠죠. 예, 누가 알 수 그러니까 있었겠어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럭키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그 조영만 씨 칼럼을 보니까 이제 선곤 후퇴 이게 젊을 때 고생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고 뭐 선퇴 후곤 이 젊을 때 뭐 잘 나간 사람은 나중에 고생했다. 뭐 소년 과거 등과 뭐 그런 거 그런데 좀 보면 참 제 같은 경우는 참 30대 때 굉장히 비참한 경험을 많이 했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뭐 하여튼 좀 그게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국대 의대의 그 장모 씨는 예. 뭔 생각으로 그 조국 딸한테 예. 해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들은 뭐라는가 하면 예. 조국이 그 당시에 예. 2014년에 예? 예. 아, 그때는 2009년이다. 예. 2009년도 아니네. 2008년, 7년 이럴 때는 예. 뭐 서울대 이 로스쿨 교수였을 뿐인데 예. 조국이 뭔 힘이 있었냐?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 정유라는 예. 최순실이라는 권력의 백이 있었지만 이런 논리를 또 갖다 붙여요. 로스쿨 교수인데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을까? 정말 실무진이죠. 서울대 로스쿨 예. 교수다. 막강한 실무진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병원도요. 대학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진짜 뭐 진짜 일하시는 분의 사돈의 팔촌도 보면 다 잘해줍니다. 예. 그러면 로스쿨의 교수인데 그 위에 대빵 교수가 그 모른 척 하겠어요. 그 인지상정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당국대 의대 교수는 예.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예. 어떤 힘, 예. 그것도 또 같은 동급생 예. 아버지,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예. 서로가 이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무슨 품앗이 보삼을 했다. 그게 합리적 판단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보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뭐 예. 증거는 없지만은. 예, 이 사람도 그를 부탁할 일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교수가 이 국책의 이 연구를 2,5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예. 국책 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고등학생 애가 와서 인턴을 뭐 2주인가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좀 있으면 말할 겁니다. 예. 이 친구는 이제 그 현직 의대 교수인데 뭐 학교 이름을 말 안 하니까 괜찮겠죠. 예, 그럼요. 현직 의대 교수인데 그런 논문의 어떤 구조상 예. 그 국책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나중에 직접 한번 예.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럼 될 우리 건데. 전화 오시면 이야기를 예. 나누죠 뭐. 예. 예. 저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논문을 예, 예. 뭐 별로 뭐 옛날 요새 써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예. 자, 그래서 그 논문이 예. 지금 조국 쪽에서는 고대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또 공주대학교에서 4.3 제자된 예. 조류 예. 그 앵글 예. 부분도 별 도움이 안 됐다. 예. 그래서 불법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그걸 갖고 대학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따지기 전에 논문에 있어서 1제자를 해주고 3제자를 해주고 실제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는 애를 심지어 뭐 그 전에 이미 쓰여졌던 논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애가 가기 전에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장 교수 자체가 예. 나는 어떠한 벌로 다르게 받겠다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뭐 했죠. 끝난 거죠, 뭐. 그건 끝난 거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 지금 뭐 교수님도 이제 상류층이 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상류층들이 자기 애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지금 조국이 그 상류층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아주 틈새 시장을 잘 이렇게 넘나들면서요. 포트폴리오의 전형이죠. 포트폴리오의 정령이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인맥. 인맥.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알더라도 그만한 인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인맥. 그리고 우선 이 방송을
시작 전에 저도 기득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 여러분들한테 또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 대학의 재경 총동창회 요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예, 뭐 진짜 석고대죄하는 마음밖에 없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예. 장학금 준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아보려고 했을 거고 받았을 거고 하는데 한 말씀 좀 하시죠. 저는 이제 그 장학금을 함남 장학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의대 공부가 이렇게 100명 들어가면 그 해에 졸업할, 제가 77학번인데 네. 6년 만에 졸업할 확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가혹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조민 학생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 사람 문과 타입이지 의대를 가면 안 될, 의대 공부가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연세여대 임상지도 교수인데요. 한 번은 건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자르냐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자른대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부산 의대 기계가 남아있기는 한 게 과감히 잘랐잖아요. 권력자. 자른 사람 지금 뭐 보시기 힘들지만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질문이 장학금 관계 그런 거였죠. 장학금 배치 기준에 있어가지고 이제 스카이 대학에 있는 제 후배가 이제 그 대학 병원장입니다. 네, 누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대학은 굉장히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좀 하여튼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불찰에 조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무슨 조국을 뒤에서 다 이렇게 불법 입학을 다 주도한 사람처럼 오래간만에 나가 아니 같은 의료계에 있고 또 어찌 보면 저도 기득권이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허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저기 기득권이라도 매번을 시험을 안 치고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죠. 거의 없죠. 지금 우리 집안도 이제 우리 형도 의사, 우리 형수도 의사고 근데 조카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의대 못 갔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저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 대학 교수가 다 제 후배고 대학 병원장 다 제 동기고 후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차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시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환경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지 대충 국민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말을 해야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잘 모르겠는데. 알면서 왜 그래요? 또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학률 아닙니까? 외고를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가고 남들은 외고 보내는 것도 난리인데 외국에 이제 사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또 대학을 시험 안 치고 들어간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확률 아닙니까? 그 정도 인맥이면 가능하죠. 이게 저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 여쭤보겠습니다. 스피커폰에. 여보세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존댓말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황장수 소장님 아시죠? 보고 있습니다. 앵글블루 화이팅. 알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함은 안 여쭙겠습니다. 일부러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이가 며칠 전부터 그 당시에 이 합법적인 틀을 자신이 이렇게 골라서 간 부분에 대해 상처 입었을 국민한테 죄송하지 탈법이나 불법이 전혀 아니었다라면서 그 단국대 의대 논문이나 공주대 논문을 마치 자기 딸이 그걸 대학에 이용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학교에 계시죠? 학교에 계시면 단국대 의대 장 교수라는 사람이 일제자로 올린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 논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하면 입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절차상 합법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그 논문 자체가 합법적으로 쓰여져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사실은 세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 본인이 처음에 발표한 것에 비해서 인턴 기간 자체가 달랐지 않습니까? 논문이 이미 연구가 다 끝나고 나서 인턴을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은 연구의 일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인데 굳이 그 연구를 하였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건 국가연구비를 받은 연구입니다. 그럼 그 국가연구비를 결과를 보고했을 거라고 연구기간이 마치면은 반드시 연구재단에 그렇죠.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샘플을 뭐 하여서 PCR이란 기법으로 연구한 것인데 PCR로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분명히 보고서에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온 인턴은 그 일을 안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저자가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저자는 과학적으로 혹은 지성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 번역한 정도로 갖고는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럼요. 분명히 scientifically, intelligently involve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논문을 사사시 읽어보면 아주 그 연구를 잘하고 솜씨가 좋아도 연구의 여러 기법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논문에 나오는 PCR 기법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박사 과정 이상, 박사 후 연구원, 그러니까 연구 경력이 10년쯤 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연구에 관여한다면 적어도 2 내지 3개월을 풀타임으로 일해서 자료를 얻는 과정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분류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리하고 하는 건 또 몇 개월 더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그 수준에 오를 수도 없지만 아주 최대한 능력을 갖춘 포닥급의 연구원이 왔다 하더라도 그 연구를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은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일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 연구의 내용으로 와도 안 맞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연구하지 않은 사람을 일저자로 올렸다. 그것도 정부의 비용으로 조사한 국비 연구 자료예요, 논문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뭡니까? 병리학회입니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논문 사기. 일종의 일단 저자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과학계에서는 사기란 말은 안 쓰겠지만 저자에 있어서는 속임 미수가 들어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원칙을 어겨서 저자로 등록되었을 경우는 그 논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논문 취소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취소가 되느냐 하면 그 연구실에서 일을 했는데 본인이 80%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20% 기여한 학생을 일저자로 주고 자기 이저자로 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그 일한 경중에 따라서 저자를 잘못 적었다 이렇게 되면 그 논문을 취소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일저자를 일저자라는 포지션을 누군가 잘못 부여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단국대에서 그 문제 제기가 외부 때문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단국대학은 아마도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 보거든요. 일저자가 잘못 선택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병리학회에는 문제가 없냐? 병리학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예요. 이 논문의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검증하지 저자가 일저자냐 무슨 저자냐 뭐 어느 정도 기여했냐는 것은 논문 제출한 사람들의 그 연구위원단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병리학회지는 최근에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말은 그거는 100% 격리학회의 말을 들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봤을 때 이렇게 일저자를 무리해가지고 이미 끝난 논문을 그 일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그 번역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이 번역을 도왔더라도 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번역을 도왔으면 사실 번역을 도운 것으로는 저 논문 끝에 감사의 말씀에서 누군가가 이 영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쓸 수는 있지만 번역은 scientifically involved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될 수가 없고요. 처음 발표할 때 일을 열심히 하였고 번역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뭐 시간상 안 맞고 그 다음에 번역은 저 일저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저자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일저자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실험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실력이 없으면 저도 대학원생인데 영어로 논문을 제대로 못 쓰면 일저자를 주더라도 제가 거의 다 작성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본인들이. 근데 어쨌든 그 논문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일저자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누군가가 희생된 거죠. 그래서 그 저자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일저자인데 희생되었다 하거나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을 조국 측은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용하지도 않았고 저쪽에 부산대 의전을 갈 때는 일부러 뺐다 그러더라고요. 왜? 고등학생이 그걸 썼다고 해서 의사들 앞에서 의대 교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거가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되게 미워합니다. 이 조국 씨 그 정권을 잡은 이래 저도 우리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었는데 미우니까 다 믿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의전원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입시 제도에서는 대학원은 그전 뭐라고 그러나 대학원은 학부에서는 고등학교 기간의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면접 그 입시 요강 같은 데 보면 고등학교 이야기는 자소서에 언급 자체도 하지 말라고 다 돼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래서 그것이 부산의 의전원에는 이용이 안 된 것이 확실할 거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자소서에 썼다고 하니까 그것은 입시에 분명히 이용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입시 요강에 그 50% 정도가 면접 시험이 당락 그런 게 맞습니까? 서류.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 말이죠. 부산 그러니까 면접관의 그 어떤 점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지금 부산 의전원 말합니까? 고려대학을 말합니까? 뭐 일반적인 의전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전원에서는 제가 그 당시 부산 의전원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서류가 몇십 퍼센트, 면접이 몇십 퍼센트, 학점이 몇십 퍼센트 되었다면 그 퍼센트는 반드시 지켰을 것이고요. 다만 안에서 편차를 두는 데서는 심사위원이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전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밑들을 기본 점수를 반영하는 데가 전형이 아니고 밑들은 자격시험만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면접관의 면접 점수가 크게 작용하는 전형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근데 제가 교수님 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는 뭐 아무리 의대가 아니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대 가면 일반 의대와 공부가 비슷하게 같이 할 건데 같이 하죠. 거기 들어가서 배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거고 또 각종 뭐 수학이든 또 생리학이든 뭐 화학이든 물리든 이런 이 기초 과학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로 그 수준이 되는 사람이 가야 의대 공부를 수행할 수 있을 건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도저히 그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못할 사람들을 저렇게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는 게 조국의 지금 딸에 지금 그 계속되는 유급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면접이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또 이제 저는 양측의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예, 예. 우선은 조국이라는 학생, 조국 씨 딸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능력이나 성취도로 보아서 수학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학생을 입시에서 선발할 때 그 학생이 능력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을 해서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학에서 수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예가 잘 없고요. 심지어는 1, 2등으로 입학을 해서 또 성적이 아주 불량하거나 낙제를 여러 번 거듭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에서 공부한 것과 전문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향이나 취미나 그 적응도가 다르고 생활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못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는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대학도 정확하게 그 수능을 치러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의전원도 밑들을 기본 그냥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전형이긴 하지만 그 의전원을 한두 군데를 다 지원하거든요. 저 1차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 A 전형, B 전형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 군데 가지기 위해서 지원을 여러 군데 한다고 보면 그 밑들을 점수를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밑도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도 밑의 최고 점수는 최저 점수는 몇 %라는 하한선을 둔다는 거죠. 우리 대학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만 합격하겠다. 그런데 부산 의전원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주 거의 시험 지원자 중에 거의 최하의 점수에 받은 학생이 들어왔으니까 그 밑에 점수가 학생 수학 능력의 100%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받은 점수로 모아서 수학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부산의 이전은 그러나 밑드는 우리는 친급만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전형을 전국의 몇 개 대학이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하자는 없다. 입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